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앨런 머스크 회사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곳, 그리고 워렌 버핏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앨런 머스크와 그의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어떤 이익을 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머스크의 자산은 약 600억 달러 증가하며 3,3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테슬라 주가가 지난주에 29%나 상승한 덕분입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자율주행차 규제가 완화되고 경쟁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소유한 또 다른 주요 회사인 스페이스X는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2008년 이후 연방정부는 스페이스X에 약 200억 달러를 지급했고, 스페이스X는 우주비행사 소송과 ISS 재보급 등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스페이스X는 약 2,100억 달러의 가치로 서구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우주 및 방위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스페이스X의 사업이 더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만약 공개 상장된 회사였다면 테슬라처럼 주가가 급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긴밀한 관계가 이러한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인데요. 머스크의 기업적 이익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연방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보조금을 받지는 않지만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는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제로 배출 차량 크레딧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왔습니다. 이러한 크레딧은 캘리포니아 등 배출 기준이 높은 주에서 발생하며 이는 테슬라의 중요한 수익원이 되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임기 때처럼 캘리포니아의 배출 규제 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이뤄진다면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2018년 이후 약 100억 달러에 이르는 GV 크레딧 판매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는 전체 영업이익의 약 25%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외에도 전 트위터인 X, AI 회사 XAI, 터널링 회사 더보링 컴퍼니, 그리고 NURALINK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들 중 어느 것도 연방정부로부터 큰 보조금이나 계약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통해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최근 행보와 이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핏이 왜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현금을 축적하고 있는지, 또 그의 이례적인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버핏은 투자기관에 대해 영원이라고 할 만큼 미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무려 3,250억 달러로 쌓였고 대부분이 국채 형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한 이유가 뭘까요? 버핏은 최근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각했으며 그가 가장 잘 아는 주식인 버크셔 해서웨이마저 추가 매입을 멈춘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에 대한 신중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버핏은 역사적으로 과열된 시장 상황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에는 시장이 과열된 상태라며 기존 파트너십을 종료했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현금을 축적하여 위기시 저렴하게 우량 자산을 인수했습니다. 이는 버핏 시장이 과열될 때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반대로 기회가 왔을 때 대담하게 투자하는 특유의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S&P 500 지수의 향후 10년 예상 연평균 수익률이 3%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후 시대의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인데요. 벤가드와 같은 대형 자산 관리자들 또한 향후 미국 주식의 연간 수익률을 3%에서 5% 정도로 예측하며 주식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핏은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버핏 지표를 사용해왔습니다. 이 지표는 모든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을 미국 경제 규모와 비교하는데요. 현재 이 지표가 약 200%에 달해 2000년대 초 기술 거품 시기의 정점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버핏은 과열된 시장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TBL 예상 주식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버핏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성이 큰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건조분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도 훌륭한 회사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히며 만약 500억 달러 이상의 좋은 매수 기회가 오면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버핏과 달리 일반 투자자는 미국 외 다른 시장에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뱅가드는 미국 외 선진국 주식의 연간 수익률을 7%에서 9%로, 소형 주식은 5%에서 7%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옵션을 고려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버핏의 나이가 94세로 이제 그의 투자 철학이 버크셔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버크셔는 주식 매수를 통한 현금 환원이 힘들어진 상황이며 언젠가 배당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주주에게 환원될 가능성도 큽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통해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과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버핏의 전략을 참고하면서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